자, 그러면 이제 우리 합성함수의 최대 최소 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합성함수의 최대 최소. 오케이. 자, 비슷하게 요번에 fgx의 이 친구의 최대와 최소를 구해보자. 뭐 이런 문제가 나온 거예요. 자, 411페이지로 조금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얘 최대 최소를 구하고 싶어. 자, 그러면 요번에 아까는 방정식을 풀 때는 어떻게 했어? 얘를 치환해서 겉함수부터 해결을 보고 그 다음에 속함수로 들어가서 해결을 봤잖아. 맞지? 요번엔 반대로 하는 거야. 자, 뭐부터? 이번엔 속함수의 최대 최소부터 구하시고 그 다음에 그걸 토대로 겉함수의 최대 최소를 한 번 더 구하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gx를 뭐라고 해볼까? 숫자 두 개만 불러봐. 이라고 해볼게요. 괜찮습니까? 자, 겉함수는 뭐라고 해볼까? 뭐라고 해볼까? 뭐라고 해볼까? 겉함수 숫자 두 개만 5, 2 이렇게 써놔볼게요. 괜찮습니까? 자, 되십니까? 자, 그럼 이 친구의 자, fgx의 최대 최소를 구해보고 싶어요. 오케이? 자, 근데 x는 어디부터 어디 사이에서? 적당히 어디부터 어디 사이에서? 한 0부터 2 사이에서 한번 구해볼까? 숫자 아무거나 집어넣은 거야? 괜찮지? 자, 그러면 얘는 아까랑 순서가 반대예요. 빨리 속함수의 최대 최소부터 구합니다. 자, 그럼 속함수 뭐죠? 이렇게 생긴 2차 함수겠죠? 자, 축이 얼마예요? 1이죠. 자, 그럼 당연히 0부터 2니까 최소 어디서 나와? 0부터 2가 여기 이렇게 있겠지. 그지? 최소 어디서 나오겠어? 1에서 나오겠죠. 자, 그러면 gx의 최소는 얼마입니까? 1 대입하시면 자, 그 다음에 최대는 0 집어넣고 2 집어넣어봤자 어차피 어떻게 나올 테니? 똑같이 나올 테니 그냥 하나만 집어넣어보자. 자, 0 집어넣어볼까? 얼마야? 최대가 3입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속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했잖아. 맞지? 자, 얘를 토대로 빨리 뭘 구하면 돼? 겉함수에 뭘 구하면 돼? 최대 최소를 구하면 돼. 자, 그러면 자, 얘도 똑같아요. ft 해서 치환했더니 이 t의 범위가 2부터 3까지였다는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저 2부터 3까지에서 최대 최소만 구하면 되겠지. 맞니? 됐니? 자, 그러면 이 친구의 최대 최소는 2부터 3 사이니까 자, 어떻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냥 한번 더 구하시면 되죠. 그죠? 자, 그래프 어떻게 생겼니? 이렇게 생겼을 거고. 자, 축 얼마야? 요거는 5분의 1. 그죠? 자, 혹시나 만약에 시험장에서 자, 축을 잘못 써서 틀려왔다. 넌 뒤진다. 알겠지? 좀 가슴 아픈 얘기지만 얘들아, 내가 다른 건 다 고쳐줄 수 있어. 막 뭐 특정 유형이 약해. 그러면 내가 이제 문제를 막 많이 주면 되고요. 그죠? 설명을 추가로 해줄 수도 있고요. 그죠? 근데 자꾸 계산 실수하는 건 내가 진짜로 고쳐줄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냐? 맞으면. 어? 맞으면. 그러니까 그거 고쳐주려면 내가 옆에서 바위식으로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다가 이제 이 새끼 틀렸네 하면 빠따고 빵 때리면 돼. 알겠지? 옆에서 계속 때리면 그러면 이제 막 계산 한번 뜰 때마다 손이 벌벌벌 떨리면서 막 이제 그럼 고쳐져요. 그죠? 그런 야만적인 방법을 쓸 수는 없잖아. 그지? 사랑으로 보듬어주면 되잖아. 사랑으로 보듬어주면? 내가 수많은 경험을 해봤는데 사랑으로 보듬는다고 계산 실수가 고쳐지진 않더라고. 차라리 패야 돼요. 교육학 시간에 배워요. 무언가를 하게 만들고 싶으면 사랑으로 보듬어주면 된대. 막 상 주고, 그지? 근데 무언가를 안 하게 만들고 싶어. 그러면 패야 된다. 진짜 그렇게 나와 있어. 그러니까 처벌을 해야 되고 벌을 줘야 되고, 그 다음에 무언가 어떤 행동을 더 하게 만들고 싶으면 상을 줘야 된대. 강화를 해야 된대.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게 효율적이다. 여러분 모르시죠? 여러분들 우리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야. 내가 한 말이 아니라 우리 교수님이 하신 말씀. 난 수학교육과 출신이잖아. 그럼 이제 대학교에서 교육학이란 걸 배워요. 애들을 어떻게 하면 잘 가르칠 수 있을까 이런 걸 배워요. 그때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막 설명을 해주시다가 갑자기 근데 여러분 이거 뭐랑 참 닮지 않았나요? 물음표? 이러고 있었는데 이거 사실 개 훈련시키는 방법이랑 똑같아요. 그냥 그걸 사람한테 적용시킨 것 뿐이에요.
사람한테 똑같은 짓을 할 수 없으니까 걔한테 했던 효율적인 짓거리들을 해보니까 사람한테도 비슷하게 적용이 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사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강아지 훈련 받듯이 큰 거예요. 그렇구나. 여러분들 이제 강아지라고 생각하고 나도 그때 이제 딱 깨달았어. 아, 학생들을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구나. 강아지라고 생각하고 이제 케어를 해야겠구나. 그렇게까지 귀엽게 받으신다고요? 우리 강아지들, 그지? 강아지가 아니라 사실 개. 자, 아무튼 자 축이 5분의 1이야. 자, 우리 어디부터 어디 사이에서 2부터 3 사이에서 최대 최소 구하고 싶은 거니까 당연히 최소는 어디서 나와요? 2에서 최대는 3에서 뭐만 하면 돼? 대입만 하면 답이 나오겠죠. 됐습니까? 자, 최대 최소는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그죠? 자, 선생님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어요. 얘도 n축으로 구할 수 있나요? 네, 가능은 한데 그렇게 큰 의미는 없어요. 한번 보여만 드릴게요. 큰 의미는 없는 게 얘를 만약에 똑같이 최대 최소를 구하고 싶어. 자, 그러면 얘를 똑같이 돌려서 그리시면 돼요. 돌려서. 자, 여기 얼마였지? 아까 축 1이었지. 괜찮니? 자, 그러면 얘 최소 아까 얼마였지? 5분의 1 대입하면 뭐가 돼? 마이너스 5분의 1 되지 않냐? 맞지? 맞죠? 마이너스 5분의 1이 되니까 대충 이걸 돌려서 그리면 대충 이런 느낌으로 그려져요. 오케이? 괜찮니? 자, 그러면 이걸 밑으로 쭉 쏴서 우리가 찾고 싶은 최대 최소는 다 어디서 나오는 거야? 이 부분에서 나오는 거야. 맞아? 모래 병신 반대로 그려야지. 자, 아무튼 반대로 그립시다. 미안합니다. 자, 요렇게 여기가 이거 얼마였어? 이거 얼마였어? 0부터 2였지. 0부터 2 사이니까 0부터 여기 축 1 해가지고 여기부터 여기 사이가 우리가 찾는 속함수의 범위인 거예요. 맞습니까? 자, 이거를 1이면 얼마니? 1 집어넣으면 아까 얼마였지? 2였지. 그다음에 여기 3이었지. 자, 그래서 요거를 위에다가 똑바로 그린 다음에 축의 위치가 5분의 1이니까 대충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5분의 1이니까. 그죠? 자, 그래서 요거를 위로 이렇게 쏴서 그래프를 그리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럼 당연히 여기서 최대 최소가 나오겠지. 아, 여기서 뭐고 최소고 여기서 뭐겠구나 최대겠구나. 뭐 이런 걸 파악은 할 수 있어요. n축을 이용하면. 뭔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솔직히 비율적이지 않냐? 최대 최소는. 그지? 아까 뭐 뭐야?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 방정식 같은 거 풀 때는 방정식이나 부등식 같은 거 풀 때는 맞지? 그때는 확실히 효율적이었어. 왜? 대칭성 같은 게 쉽게 파악이 되거든. 그냥 밑으로 쫙 쏘는 순간. 맞지? 근데 얘는 딱히 그런 거 파악할 건덕지도 없어요. 그냥 대입이에요. 얘는 굳이 그렇게 풀어야 할 만한 효용성을 난 못 느끼겠습니다. 오케이? 그냥 얘는 이렇게 범위 구해서 푸세요. 이게 제일 빨라요. 오케이?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방정식은 확실히 되게 빨라요. 밑으로 쫙 쏘면 정말 빨리 풀려요. 오케이? 자, 이거 가지고 한번 최초 한번 구하는 거 연습이나 해봅시다. 자, 5번 414페이지 5번. 자, 거의 똑같아. 한 번만 더 소리가 들리면 분필 날아갈 겁니다. 아시겠죠? 자꾸 답을 계속 말해. 아니 선규가 저거 풀어보라 했어요 암산으로. 내가 운동을 열심히 해서 꽤 빨리 던질 수 있거든. 대가리 맞으면 꽤 아플걸? 알겠지? 그리고 피하면 안 돼. 저번에 한번 던지다가 애들한테 던지다가 한 명 피해가지고 뒤에 있던 아무 죄 없는 여자애가 맞은 적이 있거든.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면 내가 가서 주먹으로 때릴 거야. 알겠지? 자, 5번 두 함수 fx는 x제곱 플러스 2x. 자, gx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래요. 자, 얘가 x가 마이너스 2부터 2 사이에서 자, g 합성 fx에 무슨
무슨 값을 구해봐?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봐 라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자, 방금 전처럼 뭐부터 구해야 돼? 얘는 최대 최소를 구할 땐 속함수부터 구하는 거야. 자, 속함수 fx의 뭐? 최대 최소부터 한번 구해볼까? 자, 그러면 얘는 이렇게 생긴 이차함수일 거고, 자, 축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이죠? 그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2부터 2 사이, 한 마이너스 2 이쯤 있을 거고 2 한 이쯤 있겠지. 자, 요 사이에서 최대랑 최소를 구하시면 됩니다. 맞습니까? 당연히 최소는 어디서 나오고? 마이너스 1에서 나오고, 최대는 어디서 나와? 2에서 나오겠지. 자, 여기다 마이너스 1 대입해. 얼마야? 마이너스 1. fx는 최소가 마이너스 1입니다. 자, 최대는 얼마입니까? 2 대입한 8이겠죠. 됐니? 자, 그럼 이제 요 구한 요 범위를 가지고 이 겉함수 gx에 뭘 구하면 돼? 최대 최소를 구하면 돼. 자, gx 뭐야? 이렇게 생긴 이차함수야. 자, 축이 얼마야? 1. 자, 그럼 마이너스 1 한 이쯤 있겠고 8 한 이쯤 있겠죠. 자, 요 사이에서 최대 최소를 한 번 더 구하시면 됩니다. 자, 최소는 어디서 나오겠어요? 꼭지점 1에서. 자, 1 대입하면 얼마야? 3. 자, 또 얼마 대입하면 돼? 당연히 마이너스 1에서 나오겠냐? 8에서 나오겠냐? 8에서 나오겠죠? 8 대입하시면 됩니다. 그게 각각 최대랑 최소입니다. 이제 더 하시면 되겠죠? 더하는 건 여러분이 하십시오. 되십니까? 네. 자, 6번. 자, 두 함수 fx가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1. 자, 그 다음에 gx는 x 플러스 3. 이런 친구가 등장을 했어요. 오케이? 자, 얘에 대해서 x, y는 f 합성 g, x가 자, x가 a부터 b 사이에 있을 때 최대가 얼마? 16, 최소는 11이래. 맞죠? 자, 이때 a, b를 구하세요. 됐나요? 네. 자, 그러면 자, 항상 우리는 뭐부터? 최대 최소 구할 때 속함수부터. 자, 속함수의 최대 최소 한번 구해볼까? 자, gx의 최소는 당연히 어디서 나와? A에서 나와? B에서 나와? 이건 뻔하죠? 이 정도에 관한 설명할 필요 없겠죠? 당연히 그래서 얘는 최소가 뭐야? A 플러스 3인 거야. 맞아? 최대는 B 플러스 3인 거죠. 되었습니까? 자, 이제 이 범위 안에서 fx에 뭘 구하면 돼? 최대랑 최소를 구하면 되는 거야. 맞지? 자, 근데 fx는 어떻게 생겼어? 이런 이차함수야. 맞지? 자, 축이 얼마야? 2. 자, 그 다음에 여기 값까지 한번 구해보자. 이번에 y값까지. 자, 얼마야? 7. 맞죠? 이거 내가 알려준 스킬 잘 쓰고 있지, 얘들아? 편하죠? 그죠? 대입을 다 할 필요가 없다고. 그죠? 자, 여기가 7입니다. 됐습니까? 자, y값 7. 자, 이 상태에서 우리 a 플러스 3부터 b 플러스 3까지 사이에서 최대 최소를 구했더니 자, 최대가 얼마가 나왔고 16이 나왔고 최소가 11이 나왔대. 자, 그럼 우리가 이런 건 알 수 있다. 생각해봐. 자, a 플러스 3과 b 플러스 3이 요렇게 있어야 돼요. 또는 요렇게 있어야 됩니다.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왜냐면 축을 끼고 있으면 당연히 최소 얼마가 나왔어야 하니? 그치, 최소가 7이 나왔어요. 근데 얘는 11이라 그러고 시작했잖아. 맞지? 그러니까 이렇게 있어야 되겠지. 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여기가 이 상황이라면 여기가 뭐고? 최대가 a 플러스 3이고 여기가 b 플러스 3이겠지. 그지? 이거 구하면 되지. 까짓거. 이 fx가 뭐가 되는 거? 16 되는 거랑 11 되는 걸 찾으면 되는 거야. 맞지? 자, 그러면 16 되는 거 한번 찾아볼까? 16 되는 거 얼마니? 뭐랑 뭐니? 마이너스 1이랑 5예요. 자, 그러면 우리 이거 11 되는 것도 한번 찾아볼까요? 뭐랑 뭐야? 0과 4겠네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자, 근데 여기서
얘가 답일까? 얘가 답일까? 오른쪽이 답일 수밖에 없어요. 왜? 괄호 열고 단 A, B는 0보다 큰 상수. 자연수라고 한 적은 없으나 0보다 크다 그랬으니까요. 뭔 말인지 이해되셨죠? 자, 그럼 얘가 얼마란 뜻이야? A 플러스 3이 4라는 뜻이니까 A가 1. 자, B는 얼마란 뜻이겠어? 2. 끝. 쉽네. 최초는 쉽네. 그지? 자, 이런 느낌으로 푸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 합성 한번 끝났어요. 선생님 궁금한 게 있는데 저기 마이너스 1이랑 5랑 0이랑 4는 어떻게 빨리 나온 건지 그 값이요. 16을 너는 그냥 16하고 너는 11에서 푼 건데 그냥 암산한 건데 이거 넘기면 근데 마이너스 5잖아. 인수분해가 되거든. 그죠? 되었습니까? 자, 그럼 이제 우리 역함수 해봅시다. 역함수. 네. 네. 힘든데. 힘들어? 괜찮아? 힘들면 뭐 어쩔 거야. 그냥 들어. 자, 아이고 힘들어? 힘들어? 힘들지? 재밌지? 하하하하. 미안. 역함수 한번 해봅시다. 역함수 그럼 개념만 하고 좀 쉽시다. 역함수 뭐야? 뒤집힌 함수야. 맞지? 자, 이거예요. 원래 fx에서 y로의 함수가 있어. 자, 얘가 1, 2, 3. 자, 얘가 4, 5, 6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럼 원래 뭐 이렇게 냈다고 칩시다. 자, 1이 4 찍고 2가 5 찍고 3이 6 찍는 이런 함수가 있었다고 쳐볼게요. 괜찮습니까? 자, 얘가 원래 함수죠. 그죠? 자, 근데 그러면 여기서는 이 정의역 쪽이 선택을 하는 쪽이야, 받는 쪽이야? 하는 쪽이고 정의역이 선택을 하는 쪽. 맞죠? 여기 공역에 있는 놈들은 선택을 뭐 하는 쪽이야? 받는 쪽이야. 맞지? 자, 그럼 역함수는 뭐냐면 요 관계가 역전된 겁니다. 오케이? 자, 원래 그래서 얘를 그릴 때 정확하게 이렇게까지 표시를 해줘야 되는데 내가 귀찮아서 생략을 했어요. 뭔 말인지 이해되었습니까? 되었습니까? 자, 근데 얘가 그럼 관계가 역전이 되잖아. 자, 기호를 어떻게 쓰는 거야? f-1 붙이는 거고요. 그죠? 읽을 땐 f의 역함수 또는 인버스 f라고 있습니다. 오케이? 왜 리버스가 아니고 인버스인지는 몰라. 나 영어 잘 못해서 그래. 인문학생한테 가서 물어봐. 그치? 자, 그럼 얘는 어디에서 어디로의 함수야? 거꾸로 y에서 x로의 함수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리고 원래 여기 4, 5, 6 여기 1, 2, 3이 있잖아. 그치? 자, 원래 선택하는 놈은 누구였어? 1이 4를 선택하는 거였어. 자, 그럼 이 관계가 역전됐어. 그러면 누가 누구를 선택하는 거야? 4가 1을 선택하는 걸로 바뀌는 거예요. 자, 그럼 5는 누구를 선택해요? 2를 선택하고요. 자, 6은 누구를 선택해요? 3을 선택하는 걸로 관계가 역전되는 거죠. 이게 역함수입니다. 뭔 말인지 이해되었습니까? 근데요,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여기에 갑자기 내가 뜬금없이 7을 추가했어. 여기도 7이 추가가 됐어. 그럴 수 있지 않니? 그지? 자, 그러면 얘가 이렇게 F만 있을 때는 아무 무리가 없어. 맞지? 근데 얘가 뒤집혔어. 그래서 얘가 선택을 해야 되는 쪽으로 바뀌었어. 그랬더니 누가 선택을 하지 않아? 7이 선택을 하지 않죠. 그죠? 그럼 얘는 더 이상 함수라고 부를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선택받지 않는 친구가 있으면 안 됩니다. 뭔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자, 그 다음 두 번째 6이 이번엔 7이 없다고 쳐봐. 자, 근데 만약에 3이 5를 동시에 찍었어. 괜찮니? 자, 그럼 이 관계가 역전이 됐어. 그럴 수 있잖아. 그지? 자, 역전됐을 때 얘가 누구를 찍어버려? 그치, 5가 2랑 3을 동시에 찍어버리지.
자 이러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그러면 이거 바람 피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안 된다고요. 그죠? 조금 전에 얘기했죠? 안 된다. 한다면 안 된다고. 그지? 여러 사람이 한 사람을 좋아하는 건 가능하지만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을 선택하는 건 그지? 안 되는 거잖아. 그지? 자, 얘는 더 이상 함수가 아닙니다. 뭔 말인지 이해되었습니까? 그러나 얘는 그래프는 맞아요. 실제로 이걸 문제풀이에 적용하거나 그럴 수는 있을까 없을까? 있습니다. 이건 미적분 2 가면 이거 써서 뭔가 합니다. 그건 나중에. 이제 그건 나중에. 자, 아무튼 그래서 역함수가 그래서 존재하려면 이건 함수가 아니잖아. 역함수라고 부를 수가 없겠지. 역함수니까. 그지? 자, 그래서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어떻게 돼 있어야 돼? 최소한 무슨 대응이 성립을 해야 될까요? 1대1 대응이 성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F 인버스가 역함수가 존재한다라는 건 뭐랑 똑같은 말이야? 자, 이건 1대1 대응이다랑 똑같은 말입니다. 뭔 말인지 이해되었습니까? 자, 이게 첫 번째예요.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뭐 해야 돼? 1대1 대응해야 돼. 1대1 대응의 조건 저번 시간에 열심히 설명해 드렸죠. 그죠? 막 특수 케이스까지 다 해가지고 막 해가지고 막 설명해 드렸죠. 그죠? 자, 그러면 이 역함수의 함수값은 그래서 방금 전처럼 구하는 게 쉬워 어려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오케이? 그냥 뒤집으시면 돼요. 뒤집으시면. 오케이? 오케이. 자, 근데 저런 것만 물어보진 않겠지. 저런 것만 물어보면 우리가 역함수가 어렵다고 하지 않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 역함수 직접 구하는 건 좀 이따 해보고, 자 역함수를 직접 역함수 함수값 구하는 건 좀 이따 해보고, 자 역함수를 직접 구하는 거 한번 해봅시다. 오케이? 자 연습 한번 해봅시다. 자 fx가 for example fx 자, 숫자 2개만 불러. 67 6x 플러스 7이야. 자 얘 역함수는 그러면 뭘까 하고 물어봤어요. 괜찮습니까? 네. 그럴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럼 얘 역함수는 뭐냐면, 자, 역함수를 직접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 자, 우리 지금 뭐랑 뭐가 뒤바뀐다 그랬죠? 정의역과 뭐가? 공역 또는 치역이 뒤바뀌면 됩니다. 선생님, 공역이나 치역이나 다른 말 아닙니까? 근데 얘는 무슨 대응이 확실히 되니까 1대1 대응이 되니까 어차피 공역 치역이 똑같아서 뭐라고 바꾼다고 해도 상관은 없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정의역과 난 그냥 공역이 뒤바뀐다고 할게요. 괜찮습니까? 정의역과 공역이 뒤바뀌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선택하는 놈 누구야? 정의역 X야. 맞지? 지금은 X지. 그지? 자, 근데 여기 선택받는 쪽은 누구야 그러면? Y야.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놓고 생각하잖아. 맞지? 그럼 역함수를 구하고 싶으면 얘네 둘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뒤바뀌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x랑 y를 어떻게 하는 거야? 바꿔버리는 거야. 자, 그래서 6y 플러스 7이 x다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괜찮습니까? 자, 그러고 나서 이렇게 적으면 끝이야 원래는. 근데 이렇게 적어놓으면 이상해 안 이상해? 이상하지? 이거 함수 같지가 않잖아. 맞지? 우리가 함수는 대부분 어떻게 써? y는 꼴로 정리해서 쓰잖아. 맞지? 마지막에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걸 정리해서 적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럼 정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7 어떻게 해? 2항 6 어떻게 해? 나눠. 그래서 f 인버스 x는 뭐가 되는 거야? 6분의 x 마이너스 7이 되는 거예요. 아십니까? 네. 자, 그러면 이 정도는 외우기 쉬우니까 공식화 좀 해봅시다. 자, fx가 1차 함수야. ax 플러스 b야. 자, 그러면 얘 역함수 한번 직접 구해볼게. 자, 어떻게 구하면 된다고? 너는 y로 놓고 y랑 x의 위치를 뒤바꾸시면 돼요. ay 플러스 b는 x. 자, 그러면 뭐해? 이거 y의 거를 정리하면 돼. 맞지? 자, b 어떻게 해? 2항에. 자, 양변 뭘로 나눠? a로 까. 자, 얼마야? a분의 x 마이너스 b예요. 항상 이렇게 나옵니다.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역함수 좀 구하기 복잡한 케이스 한 번만 구해볼게요. 자. x제곱
마이너스 2x 숫자 하나 뭐 해볼까? 5 플러스 5 해볼게. 괜찮니? 얘 역함수로 한번 구해볼게. 선생님! 얘는 애초에 뭐가 아닌데요? 1대1 내용이 아니잖아요. 역함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쟤는 원래 역함수가 없는 놈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대신에 내가 앞에서 배웠다시피 2차 함수도 적당히 뭐 하면 잘라내면 1대1 대응이 될 수도 있어요. 그죠? 앞에서 했었죠? 이렇게 그려놓고 요거 이렇게 반띡 지워가지고 이만큼 지워가지고 이렇게 1대1 대응 만들어내는 거. 그지? 자, 그래서 얘 정의역의 범위를 좀 제한을 시켜놓겠습니다. 자, 어디부터? 1부터. 괜찮니? 자, 그러면 이제 뭘 할 거냐면 아까랑 똑같이 구하면 돼. 뭐 할 거야? xy의 위치를 뒤집어서 쓸 거야. 자, xy의 위치를 뒤집어서 쓰면 어떻게 돼? y제곱 마이너스 2y 플러스 5는 x가 됩니다. 맞습니까? xy의 위치 뒤집으면 이렇게 되잖아요. 맞죠? 이제 이걸 y는 꼴로 정리하시면 끝이에요. 근데 이게 몇 차식 형태다 보니까 2차식 형태다 보니까 이걸 y는 꼴로 정리하기 쉽겠어? 어렵겠어? 어렵죠. 그죠? 그래서 지금부터 하는 거 그냥 한번 보세요. 잘 안 물어보니까. 그치? 근데 그냥 주고 싶은 교훈이 있어서 그래. 자, 얘를 이렇게 정리할 겁니다. 자, 완전 제곱식으로 정리할 거예요. y-1의 제곱은 더하기 4는 x. 자, 4 어떻게? 2항에. 자, 그 다음에 우리는 y는을 찾고 싶은 거잖아. 맞지? 자, 근데 이쪽이 제곱이잖아. 거슬려 안 거슬려? 거슬리지? 저거 없애버리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뭐겠어? 그렇지. 루트를 씌우시면 돼요. y-1은 어떻게 판단하면 돼? 루트 x-4 맞아요? 되셨죠? 얼마까지 붙이셔야 되죠. 맞죠? 자, 여기서 1 이제 뭐 하면? 이항하면 요게 뭐야? 역함수야. 선생님 근데 뿔만은 말이 안 되는데요. 자, 이때 뭘 보고 판단을 내리시면 될까요? 뭘 보고? 이 정의역을 보고 판단을 내리시면 됩니다. 괜찮습니까? 무슨 말인지 납득되실까요? 자, 무슨 뜻이냐면 무슨 말인지 이해돼? 자, 정의역이 원래 1보다 크거나 같은 놈들이었잖아. 맞지? 근데 역함수는 얘를 뭐 한 거야? 뒤집은 거야. 맞지? 그럼 이 정의역이 뭐가 됐겠어? 당연히 공역 또는 치역이 돼 있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얘는 실제로 선택받은 애들이 1보다 어떤 놈들만 남아있어야 돼요? 큰 놈들만 남아있어야 돼요. 근데 플러스 1이잖아. 뒤 앞에 뭐가 붙어있으면 안 되겠어? 그래서 플러스만 남기셔야 됩니다. 마이너스는 안 돼요. 오케이? 요게 얘 무슨 함수야? 역함수입니다. 답 되었어요? 자, 구하기 어때? 어렵지. 어렵지. 근데 요 정도 교훈은 가져가면 좋아. 얘들아 잘 봐. 잘 봐. 이거 지금 내가 방금 한 짓거리 있잖아. 이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냐?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냐 이거? 그렇지. 이거 근해 공식 유도하는 과정이에요. 그죠? 2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을 완전 제곱식 꼴로 묶어서 원래 이렇게 유도하는 거잖아. 맞지? 이거 그 과정이에요. 맞습니까? 맞지? 자, 무슨 뜻이야? 원래 역함수 찾는 건 근 찾는 거랑 똑같아요. 사실. 근을 찾아나가는 과정이랑 거의 비슷해. 오케이? 자, 그러다 보니까 너희가 이제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지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너네 그러면 내가 3차 함수를 딱 하나 던져줬어. 역함수 구해봐 그랬어. 구할 수 있겠어? 구할 수 있겠어? 못 구해요. 왜 못 구해요? 겁나 단순하니에요. 이들은 3차 방정식을 풀 줄 몰라요. 몇 풀 줄 아는데요? 아 그건 인수분해 때만 풀 줄 아는 거지. 일반적으로 풀 줄 모르잖아. 근해 공식을 모르잖아. 맞지? 난 알아요. 난 풀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3차 함수에 아무리 개떡같이 줘도 역함수가 있다. 그러면 나는 일단 정말 복잡한 계산 몇 번 거치고 나면 일단 역함수를 진짜로 뽑아낼 수 있어요. 나는. 니들은 해? 못해? 못해요. 그게 정상이에요. 뭔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역함수를 직접 구하라는 문제가 흔하게 출제될까? 흔하게 출시되지 않을까? 별로 흔하지 않습니다.
끼키야 몇 차 함수 정도? 방금 아까 했던 거 몇 차 함수? 1차 함수 정도. 2차 함수부터는 거의 역함수 직접 구하란 말도 잘 안 해요. 오케이? 그럼 이거 보다시피 무슨 함수야? 루트가 있지. 이게 무슨 함수야? 무리 함수예요. 뒤에서 배워. 그죠? 그럼 이런 거 다 어디 가서 물어봐? 무리 함수 가서 물어봐요. 여기서 잘 안 물어봐. 뭔 말인지 이해됐어? 역함수를 직접 구하는 건 최대한 어떻게 해야 돼? 지양하셔야 돼요. 구하는 과정이 복잡하고 짜증나요. 몇 차 함수 제외? 1차 함수는 제외. 그건 쉽잖아. 딸깍하면 보이잖아. 그지? 걔 제외하고 모든 함수에 대해서 역함수를 직접 구하는 건 지양하셔야 된다. 알겠지? 이건 뭐야? x랑 y를 바꾸고 있어? 네가 그 말로만 듣던 공감각 천재인가 뭔가 하는 거냐? 이러면 이해가 더 잘 돼? 그러면 해. 알겠지? 이해되셨나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1차 함수에 대해서는 그냥 아까처럼 a분의 x-b 해서 구하시면 되고 아시겠죠? 나머지 2차 함수 같은 애는 나오면 거의 그거 물어보는 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아닐 확률이 매우 높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 성질들 몇 가지를 이용해서 구할 확률이 높습니다. 자, 한 번에 쭉 개념하고 그 다음에 쉽시다. 아시겠죠? 저거 아직 잘 촬영되고 있니? 그래? 약간 용량 부족 약간 떠 있어가지고 40분 넘어가면 끊기거든. 그 전에 빨리 최대한 끝내볼게. 자, 역함수의 중요한 성질이 몇 가지 있는데, 자, 원래 함수랑 역함수를 합성하면 뭐가 될까요? 이걸 합성하면 뭐가 될까요? 자, 그치. 항등함수가 되는 거야. 얘는. 이해돼? 자, 여기다 x를 집어넣어. 예를 들면 4를 집어넣어. 그럼 4가 1 찍겠지. 자, 그럼 이걸 다시 원래 함수에 집어넣어. 그럼 1이 다시 누굴 찍어? 4. 지 자신을 찍잖아. 5 집어넣으면 2 찍지. 2가 다시 누굴 찍어? 5 찍잖아. 지 자신 다시 찍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함수야? 항등함수야. 이건 항상 항등함수가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당연히 순서 바꿔서 해도 이거 무슨 함수예요? 항등함수예요. 그렇구나. 자, 그럼 시험에 많이 물어보는 거. 얘랑 같은 함수일까요? 이거 아니고 이거 아니잖아. 맞아, 틀려? 네, 이거 다른 함수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뭐 때문에 다른 함수야? 뭐 때문에 다른 함수야? 알아? 그냥 외웠어? 이거 자체를 들어본 적이 없어? 자, 소연아 뭐 때문에 다른 함수니? 모르겠는데. 그래요. 맞아요. 모르겠죠. 자, 정의역이 다르거든요. 생각해봐. 자, 이쪽에는 뭐밖에 못 집어넣어, 애초에? 4에서 시작해야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4를 집어넣으면 4가 나오고 5를 집어넣으면 5가 나오고 6을 집어넣으면 6이 나오는 함수예요. 항등함수는 맞지만. 자, 근데 이쪽은 요 x 자리에 뭘 집어넣어야 돼? 4, 5, 6을 집어넣을 수 있어? 1, 2, 3을 집어넣을 수 있어? 1, 2, 3이잖아. 애초에 집어넣을 수 있는 정의역이 달라요. 뭔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의역이 다른데 같은 함수라고 말할 수 있겠어? 없겠어? 없지. 같은 걸 집어넣을 수가 없는데. 그지? 얘네들이 같은 함수이려면 정의역과 공역이 똑같아야 합니다. 같은 집합이면 똑같은 함수가 맞아요. 뭔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근데 이렇게 다르게 생겼으면 죽었다 깨우면 다른 함수입니다. 오케이? 애초에 집어넣을 수 있는 게 다르다니까? 오케이? 오케이. 자, 요거랑 그 다음에 역함수의 역함수는 뭐겠어? 원래 자기 자신이에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요 정도도 알아두시면 좋아요. 자, F 합성 G의 역함수는 뭘까? 자, 역함수 붙이고 그 다음에 순서 뒤집은 거 합성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요거예요. 괜찮습니까? 증명해드려요. 필요 없죠? 자, 그 다음 가장 중요한 last but not least. 일어나 이제 목 아파. 힘들어. 진짜
빨리 AI가 딸딱하면 교재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어. 다른 건 다 필요 없거든. 수업은 내가 한 타임 더 하면 더 할 수 있을 거거든. 진짜 집에 가서 교재 만들려니까 죽을 것 같아. 뭐. 자, 역함수의 그래프입니다. 자, 역함수가 y는 fx라는 친구의 정의역과 공역을 뒤집어서 찾는 거였잖아. 맞지? 자, y는 f 인버스 x 사이에는 당연히 그래프가 그려지겠지. 맞지? 자, 예를 들면 fx의 그래프가 뭐 이렇게 생겼다고 쳐볼까요? 자, 그럼 f 인버스 x의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대충 이런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오케이? 자, 뭐에 대한 대칭을 가져? y는 x에 대한 무슨 칭을 가져? 대칭을 가져요. 왜? 아까 x랑 y 직접 구할 때 x랑 y의 위치를 바꿨잖아. 그치? 그거 대칭 이동할 때 배웠지? 무슨 이동이었어? y는 x에 대한 대칭 이동이었어. y는 x에 대한 대칭을 가져요. 오케이? 자, 이게 1번, 2번, 2번. 근데 이거를 매번 저렇게 그리기가 힘든 순간이 올 수도 있잖아. 그지? 그러면 이렇게 하셔도 돼요. 자, 여기가 y축이고 여기가 원래 뭐였어? x축이었잖아. 맞지? 자, 근데 우리 뭐랑 뭐가 비슷해? 뭐랑 뭐가 바뀌는 거였어? y랑 x가 바뀌는 거였지. 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그렇지 않냐? 그치? 그냥 원래 함수에서 축만 바꿔주면 돼. 그럼 이게 뭐야? 이게 역함수야. 오케이? 자, 그러고 나서 예를 들면 f 인버스 x가 f 인버스 x가 그러면 예를 들면 1 되는 거 찾아라 그랬어. 그러면 여기다 1을 그어야 돼? 여기다 1을 그으면 돼? 이해되셨어요? 당연한 얘기 아니냐? 그지? N축이랑 비슷하죠? 그죠? 이런 건 이제 축전환이라고 불러요. 축전환. 오케이? 근데 솔직하게 말할게. 그냥 알아만 둬. 이거 고1 때 별로 쓸모없어. 고3까지 가면 이게 쓸모가 조금 생기거든. 갑자기. 뭐 예를 들면 이걸 너네한테 막 적분을 하라고 시켜놓는데 그러면 좀 생기거든. 근데 고1 때는 없어. 별로 효용성이 없어. 그냥 알아만 둬. 알겠지? 맞잖아. 그지? 이 말이 맞지? 자, 더 중요한 건 뭐야? 원래 함수랑 역함수가 뭐에 대한 대칭을 갖는다? y는 x에 대한 대칭을 갖는다는 게 훨씬 중요해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한테 이런 걸 물어봤어. 자, 내가 야, fx가 요렇게 생겼어. 자, y는 x 요거야. 자, 그래서 요렇게 생겼어요. 괜찮습니까? 자, 그 다음에 fx랑 f 인버스 x가 만나는 무슨 점을 구해봐? 교점을 한번 구해봐. 이런 문제가 나왔어. 그럴 수 있잖아. 그지? 자, 그러면 얘의 역함수를 직접 찾아서 얘네를 연립하면 계산이 쉽겠어? 어렵겠어? 어려운 걸 떠나서 가끔 불가능할 때도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시면. 왜? 그러니까 역함수는 항상 우리가 쉽게 찾을 수 있는 놈이 아니라니까. 근해 공식 모르면 애초에 못 찾는다니까. 맞지? 말이 맞지? 못 찾아요. 못 찾을 때도 있어요. 되세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어차피 얘가 그려진다면 어떻게 그려지겠어? 요렇게 y는 x에 대한 대칭으로 그려지겠지. 맞지? 그럼 항상 어디 위에서는 만날 수밖에 없어? 위에서 만날 수밖에 없잖아. 맞지? 그럼 우리가 굳이 fx랑 f 인버스 x를 직접 찾아서 연립을 해야 될까? 뭐만 해도 돼? fx랑 뭐에? y는 x의 교점만 찾아도 충분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었습니까? 자, 원래 함수랑 역함수의 교점을 찾으라는 말이 나오면 요것만 찾으시면 된다라고 배우셨습니까? 지금까지? 아닌가? 이런 것도 배운 적 없나? 이런 거 들어본 적 있니? 들어봤니? 들어봤니? 자, 이거 말고 안 해봤나? 이거 말고 추가 상황 해본 사람? 추가로 더 있는 거, 교점 더 있는 거. 너는 씨발 나한테 배웠잖아. 이거 말고 교점 이것만 있는 거 아니다. 알겠지? 더 있다. 이거 가끔 시험에 나오니까 알아는 둬라. 알겠지? 봐봐. 자,
그냥 숫자로 일단 보여드릴게요. FA가 B예요. 괜찮습니까? 자, FB는 A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되십니까? 그러면요. 요거 생각을 해보시면 자, F 인버스 내가 A를 한번 찾아볼게. 자, F 인버스 A는 얼마야? 자, A B일 때 A 나왔잖아. 그지? F 인버스 A는 얼마겠어? B예요. 둘이 어때? 같네? A, B는 교점입니다. 맞지 않니? 자, 동시에 F 인버스 B는 뭐야? A야. 맞아? 얘네 둘 어때? 같이 같은 점을 지나지. B, A도 무슨 점이 되는 거야? 교점이 되는 거야. 자, 봐봐. 여기 적당히 요 점 하나 있고 여기 반대쪽에 y는 x에 대한 대칭인 점이 있는 거야. 오케이? 자, 얘를 어떻게 생긴 걸 볼까? 요렇게 생긴 그래프가 지난다고 칩시다. 오케이? 자, 얘를 뒤집으면 당연히 요렇게 지나가겠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랑 여기 교점이 몇 개 생기는 거야? 3개 생긴다는 거야. 미안. 그림에 재능이 없어. 뭔 말인지 이해됐니? y는 x 위에서만 생기는 건 아니에요. 가끔 그런 흔한 착각을 하는데 그거 시험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거 교과서에 있어 없어? 이것도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수능에도 나왔어요. 오케이? 자, 이해됐어? 그럼 이건 언제만 발생할까 얘들아? 이건 언제만 발생할까? 그쵸? 얘네 둘이 무슨 점이야? y는 x에 대한 대칭점이야. 오케이? 이런 대칭점을 동시에 지나고 있으면 발생을 합니다. 뭔 말인지 이해되었습니까? 자, 근데 이렇게 대칭점이 2개 찍히잖아? 그리고 얘를 잇잖아? 근데 얘는 무슨 대응해야 돼? 1대1 대응해야 되잖아. 맞지? 그러면 이 함수는 어떻게 그려질 수밖에 없을까? 감소하게 그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증가할 땐 저런 일이 생겨 안 생겨? 안 생겨요. 생각해보세요. 증가하게 그려보세요. 머릿속에서. 이으면서. 가능 불가능? 불가능. 이건 언제만? 감소함수일 때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끔 감소함수에 대해서 이런 그지 같은 걸 물어봐요. 시험에 나와요. 이거 실제로. 작년 영어고 기출에도 나왔고 맨날 나와요. 뭔 말인지 이해됐니? 네. 됐니? 뭐까지? 얘네까지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야 생각을 해봐. 너 이런 것까지 맨날 찾으라 그러면 정신병이 와 아마. 오겠지, 그지? 매너라가 되겠지, 니들이. 그죠? 아니야. 그렇다고 해줘. 알겠지? 정신병 오겠지, 그지? 자, 그래서 얘네들은요 그냥 허구한 날 찾으라고 시키진 않습니다, 여러분한테. 언제 찾으라고 시킬까요? 뭔가 엄청나게 특수한 조건이 같이 주어져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자, 봐봐. fx랑 f 인버스 x의 교점을 찾아봤대 내가 문제에서. 근데 얘 교점을 갑자기 얘 교점이 근데 1,2야 이렇게 준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됐어? 이거? 아니 실제로 기출문제 있어요. 1,2를 주면 그럼 이상한 게 느껴지지 않아? 느껴지지 않아? 뭐가 느껴져? 이거 y는 x 위의 점이 아니잖아. y는 x 위의 점이었으면 몇 콤마 몇이었어? 1,1 아니면 2,2. 근데 1,2인데? 근데 y는 x 위의 점 아니네요? 출제 오류. 오케이, 이 새끼들 병신짓 했습니다. 맞아 틀려? 아니야, 그냥 이거 물어보고. 자, 여기가 1,2였다는 건 뭐 이런 데가 1,2를 하나 지났다는 거지, 맞지? 그럼 얘가 확정적으로 어디를 지날 수밖에 없는 거야? 대칭점 2,1을 확정적으로 지날 수밖에 없는 거야 라는 얘기예요. 이거 시험에 나와요. 물론 시험이 어려워지면. 근데 한 번씩은 돼요. 한 3년에 한 번꼴로 애지간한 1번고도 한 번씩은 그냥 야 죽어 이러고 돼. 그럼 애들이 꽉 하고 죽어. 알겠지? 할 줄 알아야 이런 것까지 그냥 개념적으로 알아만 두면. 근데 이 문제 야 이게 어렵겠냐? 이 다음 진짜 쉬워. 알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이런 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 방금 했던 거 성질들을 이용해서 딱 네 가지만 빨리 정리하고 끝내. 쉬자. 자, 역함수가 등장했어. 첫 번째. 자, 빨리 함수값을 찾으면 끝나는지 보시면 됩니다. 함수값. 역함수의 함수값을 찾아서 끝낼 수 있는가? 아, 그럼 베스트지. 엄청 빨리 풀 수 있을 거 아니야. 맞지? 자, 두 번째. 직접 구해야 하는가를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아까 말했다시피 요거는 내가 2번으로 적어놓긴 했으나 가급적 어디로 밀어야 돼? 최후순위로 미시는 게 좋아요. 직접 구하는 게 빡세다 보니까. 뭔 말인지 이해됐지? 몇 차 함수 제외? 단 몇 차 함수는 제외? 1차 함수는 제외. 오케이? 자, 3번. 그래프가 뭐에 대한 대칭이다? y는 x에 대한 대칭이다 라는 걸 이용하시는 겁니다. 뭔 말인지 이해되었습니까? 자, 마지막 4번. 이것도 가끔 나와요. 오케이? 가끔이 아니라 졸라 자주 나와요. 자, f랑 f 인버스 x를 합성하면 이게 뭐가 된다? 그치, i. 근데 이거를 그냥 쓰면 x가 되더라 라는 걸 이용하시면 됩니다. 대부분 역함수 문제 풀 때 저 네 가지, 아니 그냥 대부분이 아니야. 다 이 네 개 안에서 끝나. 오케이? 저 네 가지만 생각하면 돼. 알겠지? 이 중에 뭘까만 고민해 보시면 돼요. 이해되었습니까? 오케이, 그럼 좀 이따가 쉬었다가 이 내용 가지고 문제 조금만 풀고 아직 세시 40분이지? 조금만 풀고 우리 수업 마무리 지을게요.